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먼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을 앞두고 계시죠? 연말입니다. 역시 연말에는 내년 경제 어떻게 흘러갈까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22년 경제전망서를 또 읽어주시고 많은 피드백을 또 주셔서 저도 매우도 감사한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가장 적합한 주제가 또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역시 국제기구의 2022년 경제전망 내용을 여러분께 짧게라도 요약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OECD가 발표한 12월 안에 발표한 OECD 경제전망 보고서 내용을 일부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경제전망 보고서는요, 제 블로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블로그에 같이 이 영상과 함께 게시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찾으시면 이 보고서를 함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 보고서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읽어보시지 않아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및 OECD 경제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OECD 경제전망 보고서의 특징은 조금 더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를 더 많이 딥하게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월드뱅크나 IMF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OECD 경제전망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019년 4분기, 그러니까 코로나19 직전이죠. 2020년 1분기 때 코로나19가 발생했으니까 그때 OECD는 세계 경제가 그때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2019년 4분기를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20년, 21년 동안 경제가 이렇게 전개될 거야, 빨간색처럼 전개될 거야 라고 전망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2020년 6월, 2020년 12월 1년 전이죠. 그리고 2021년 4월, 또 2021년 현재 12월, 이렇게 OECD는 경제전망을 두 번씩 발표합니다. 근데 두 번씩 발표하는데 발표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20년 6월에는 이렇게 큰 충격이고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어 갈 거야 라고 전망을 했었으나 2021년 12월에 오면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상향 조정하는 거죠. 그만큼 충격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만큼 더디게 회복되지 않는구나. 생각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상향 조정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리커버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기존 지점까지 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OECD 회원국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충격이 있었고 기존 경로에 가깝게 상향 조정은 되고 있으나 아직 2021년 3분기까지는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여기서 그냥 추론을 해본다면 OECD 회원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깝게 왔죠. 근데 세계가 이만큼 벌어져 있고 OECD 선진국들이 요만큼 좁게 벌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OECD 회원국을 제외해 놓고 본다면, OECD가 아닌 그 밖에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값이 더 벌어져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는 OECD 회원국과 난 OECD 회원국 간의 가중평균일 테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OECD 회원국과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한 가지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를 설명하는 것이 Industrial Production, 산업 생산이라고 볼 수 있고, 생산과 소비가 같이 회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 경제가 회복되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산업 생산도 그리고 소비도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2021년 하반기 들어서 그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게 운용된다. 그러니까 21년
1분기, 2분기를 거치면서 매우 가파르게 강하게 회복되는 듯 하다가 3분기, 4분기 들어서 조금 그 회복 속도가 좀 꺾이는 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물론 델타 변이라든가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고요. 이제 통화 정책도 스탠스를 바꾸면서 결국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던 그 연결고리, 그 영향 정도가 이제 완화되면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니까요. 테이퍼링도 시작하니까요. 그런 동력이 사라지면서 경기의 회복 속도도 이제 점차 완만화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렇게 강하진 않다. 21년 하반기부터는 그 강한 정도가 좀 마치 달리고는 있으나 속도가 가속화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세계 경제를 좀 전망해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불균형하게 회복된다. 뭐 역시 월드뱅크도 OECD도 불균형하게 회복된다라는 표현은 비슷하게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소간에 용어의 차이는 있어요. IMF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이버전이라는 표현을 썼죠. 다이버전 리커버리스. 다시 말하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백신 보급 정도에 따라서 백신 확보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불균형하게 회복된다. 따로따로 회복된다. 제각각 회복된다. 다이버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uneve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uneven recoveries. 그러니까 회복이 굉장히 불균형하다. 균형이 없다라고 썼고요. OECD 같은 경우는 imbalanced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계 경제가 여전히 회복세가 지속되고는 있다. 회복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그러나 imbalanced, 불균형하게 회복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GDP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이 20년 충격을 겪고 21년, 22년, 23년 매우 강하게 회복세가 나타납니다. 물론 21년은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고 여전히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강한 회복세에서 이제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규모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규모는 그렇지만 경제의 회복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처해있는 그 내용물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규모 면에서는 돌아오겠지만. 근데 이 세계 경제의 일부가 G2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G20는 특히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죠? 또 OECD 회원국도 그에 못지않게 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난 OECD 회원국들, 중국, 인도, 브라질을 포함한 이런 국가들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그 회복이 더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여러분 숫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받아 가세요. 한번 열어보시면 그 숫자도 더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회복되고요.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 부분 21년 고조되지만 22, 23년이 지나면서 점점 인플레이션도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컬 밸런스라는 재정이죠. 적자 재정도 어느 정도 완화된다. 마이너스 재정이 그 규모가 줄어든다. 재정 부채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22년 경제는 큰 틀에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이 이렇게 질문 주세요. 아니 그 세계 경제 전망 나한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시는데 세계 경제 안에 한국 경제가 있고 한국 경제 안에 나의 경제가 있다. 세계 경제를 보시면서 그 안에서 나의 경제를 좀 찾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서민 경제도 회복되나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역시 이 OECD 경제전망 보고서 안에서 찾아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기대 임금 추이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이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고물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 수차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도 뭐 정말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할 만큼 뭐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만큼 그런 정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이지만 향후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바뀌면서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든가 테이퍼링을 가속화한다든가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치가 잡히고요. 국제 유가도 2021년 4분기가 고점이고 22년에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잡힐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공급망 병목 현상은 어떻게 될까? 그 주제는 다음 주에 기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있어요. 안정물가보다도 목표 안정물가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 상승률, 기대 임금 인상률 이렇게 볼까요? 그 인상률을 보면 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다. 결국 모든 것은 오르는데 내 소득만 안 오른다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에게는 굉장히 힘든 경제가 2022년에 전개될 것이다.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것 사실입니다만 서민들은 전혀 그 회복을 실감하기 어려운 경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민 경제 정말 회복됩니까? 라는 그 주제에 있어서 최근에 이 화석연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 오일 가격, 국제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고점을 찍고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듯한 그런 추이가 이미 21년 4분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 정점을 찍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화석연료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그것을 본 게 그 기여도를 본 거예요. 오른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거예요. 말 그대로 자원 가격이 오른 거예요. 수요가 폭발하니까. 근데 그만큼 공급이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왜? 선진국과 개도국이 불균형하게 회복되기 때문이죠. 선진국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회복되니까 수요가 늘어요. 원자재 수요도 늘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신흥국들은 탄광 셧다운, 공장 셧다운이 제기되니까 충분한 공급이 제기가 안 돼요. 거기에 한 가지 구조적인 변화도 있죠. 어떤 구조적 변화? 네, 이산화탄소 퍼밋. 결국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압력. 그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이런 화석연료 가격을 치솟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를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electricity, 전기료, 전기세 인상을 만들죠. 전기세를 상승하게 만든다. 결국 모든 것들이 오르는데 나의 호주머니만, 소득만 안 오르는 경제. 그러니까 서민 경제는 22년까지도 전혀 그 회복세를 실감하기 어려운 경제다. 그렇기 때문에 22년에도 물론 2020년까지의 재테크, 제가 경제전망서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2020년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그런 21년까지 해왔던 그런 재테크 방법과 22년 이후의 재테크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전혀 다른 경제니까요.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재테크라는 것은 계속 관심을 갖고 하시긴 하셔야 되겠다. 다만 제가 늘상 강조하듯이 잃지 않는 투자, 불확실성에 투자하고 이런 거 말고요. 잃지 않는 투자,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읽고 그 변화 속에 나는 어떤 유망한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그 궁극적인 중장기적인 고민하에 투자하는 그런 잃지 않는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급망 리스크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으로 지지난주인가요? 예, 경제 읽어주는 남자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이 OECD 회원국들에게 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 공급망 병목 현상, 공급망 대란,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실제 우리 경제에는 어떻게 회복을 주는지 이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겨있는 그 가장 중요한 현안을 다음 주에 여러분께 다가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시면서 이번 주 OECD가 바라본 2022년 세계경제전망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